네, 누리호 발사 예정 시간이 2시간 30분가량 남은 가운데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관리위원회가 개최 예정이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박정선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관리위원회가 개최된다. 이게 네.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점검하는 과정에서 네. 문제가 생긴 걸로 파악이 되고요. 정확하게 무엇이 생겼는지는 결과를 봐야 알겠고요. 네. 또 아마 시스템상에서 뭐 37만 개가 되는 그런 부품 중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예측이 됩니다. 네. 지금 항우연 연구진에서 세부 상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확한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네네. 일단은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파악은 파악이 될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을 발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리라고 지금 추측을 합니다. 네. 예. 그 2차 발사 때도 이제 발사 점검 과정에서 네. 그때 당시에는 산화제 탱크 내부 센서에 이상이 네. 발견돼서 그때는 이제 발사가 좀 다시 조립동으로 이송을 해서 연기가 네. 됐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정확히 세부 상황과 원인은 파악 중이지만 원인에 따라서 발사가 가능할 수도 있고 발사가 연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예. 제 생각으로는 벌써 저런 회의가 열린다는 거는 오늘 발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네, 오늘 발사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지난번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네. 말씀드린 대로 산화제 탱크에서 2차 발사 때는 이상이 발생해서 당시에는 발사가 좀 미뤄졌었는데 네, 센서에 네. 문제가 생겼었죠. 네.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 있을까요? 아마 똑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네.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다른 문제가 또 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워낙 많은 문제가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발사체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뭐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일단은 발사관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또 6시 24분으로 예정됐던 누리호 발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발사를 오늘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완전히 발사 실패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가 아니라 아마 부품 교체를 현장에서 아마 지금 연료를 주입한 상태로 예상이 되는데 연료를 예. 다 빼고라든지 다시 점검을 해서 현장 수리가 가능하면 하고 네. 아니면 조립동으로 다시 또 이것을 가져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상황인지는 파악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누리호가 부품만 37만 개가 넘는 정말 정밀 부품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발사 시간이 오후 6시 24분 그리고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이기 때문에 네. 원인 파악을 하다 보면은 발사 시간이 이 앞뒤로 30분만 지나도 발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발사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과기부에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하니까요.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2차 발사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네. 처음 발생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발사체를 기립까지 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로 발사가 지연되거나 실패한다라기보다는 발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네. 겁니다. 저번에 미국에서 예. 발사했던 아르테미스 네. 수없이 연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 우주 발사체에서는 예. 아주 너무나 흔한 거고 일상적인 일이고 그 1969년에 쏘아올렸던 미국도 네. 지금 와가지고 지금 몇십 년이 70년이 지났는데도
연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거는 그 국민들이 왜 이렇게 발사를 한 번에 못하고 그러냐 이렇게 비난하실 건 아니고요. 예. 뭐 이런 우주 발사체에서는 당연한 걸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누리호를 정상적으로 발사하기가 어려운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스페이스 X사의 스타쉽 발사는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네. 봤을 때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실패를 했는데도 연구진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네.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만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주 쪽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놓쳤던 부분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걸 통해서 또 더 배운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과기부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발사관리위원회가 개최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뭐 고충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도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만 지금은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관리위원회가 개최된다라고 네. 전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문제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음 프로세스를 좀 저희가 예상해 본다면 발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면 기립 장치를 내리고 다시 조립동으로 이동하는 프로세스로 좀 보면 될까요? 그거 이전에 먼저 점검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점검을 할 때 지금 연료를 집어넣은 상태면 연료를 빼고 점검을 하든지 해서 문제가 파악이 되면 예. 거기서 수리가 되면 수리를 하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면 조립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네, 되는 네.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당시 2차 발사 때는 발사 예비를 잡아 놓았었기 때문에 네, 다시 조립동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원인을 해결하고 다시 재발사에 나서서 성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네. 이번의 경우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그럼 네. 이런 건 버퍼를 좀 잡아놓기 때문에요. 네. 그래갖고 현장 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며칠 뒤에도 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일 겁니다. 예. 네.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게 실패가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실패가 아니라 단순한 연기고 그리고 이런 발사체 발사 과정에서 너무나 당연한 네.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아직 산화제나 연료 충전은 시작을 안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2시간 네. 반 전부터 연료가 충전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2시간 반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발사체가 기립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향후에 날짜를 다시 이제 조정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좀 단순한 문제다 하면 바로 발사를 또 우리가 가능한 건지 이런 거 할 때는 궁금합니다. 좀 이렇게 여유를 둬서 예. 한 열흘 정도라든지 이렇게 잡아놓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쏘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예. 그 뭐 국제 해사 기구라든지 뭐 여러 군데 다 외교적으로도 다 이게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이렇게 어느 버퍼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 정도를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되면 예. 하루 이틀 뒤에 해결이 된다 그러면 쏠 수 있는 거고 예. 아니면 좀 그 몇 달이라도 네.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에 따라서 다시 발사를 언제 하느냐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발사가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네.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2차 발사를 저희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차 발사에 다시 나서는 이유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뭐 지금 그 정확하게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발사체를 몇 퍼센트의 신뢰성을 가지고 발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발사체 그 제공하는 네. 업체라든지 제공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걸 뭐 러시아가 제일 이런 발사를 제일 많이 하는데 예. 아니면 러시아랑 미국이랑요. 그래서 거기서도 몇 퍼센트 내에서 성공을 하고 몇 퍼센트 내에서 실패를 하고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우리도 그런 신뢰도가 몇 퍼센트라고 하는 거 신뢰도를 좀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그 상용으로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향후에 이제 그 체계종합 업체로 이제 선정이 돼서 맡아서 이제 계속 할 건데 아직은 이런 거를 그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거든요. 지금 배우는 네. 항공우주연구소 와서 지금 배우는 단계인데 그래서 이런 발사를 왜 똑같은 걸 자꾸만 쏘냐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신뢰도도 높이고 경험을 축적하는 목적으로 계속 여러 번을 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지금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대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실 누리호가 지난 2차 때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누리호 개발의 과정 자체도 어떻게 본다면 실패를 극복해 가면서 만들어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뭐 굉장히 많은 실수 또 실패 그래갖고 뭐 저랑 같이 일했던 뭐 동료, 뭐 제자들이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네. 1차에서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산화제 탱크에서 부력을 제대로 고려를 못해서 그 부력에 의한 힘을 고려를 못해가지고 네. 그 지지대가 부러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구조를 전공하지만 일반적인 그 유체에 의한 힘을 갖다가 고려를 못해서 네. 이렇게 부러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것을 하나하나 더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더 되리라고 봅니다. 네. 사실 지금 누리호의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서 300톤 가량의 추력을 내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이 75톤급 엔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그 단순히 다른 그 상용 제품은 어떤 기술료를 내고 네. 사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기술을 주는 나라가 네. 없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이 기술을 사실은 러시아한테 다 받기로 돼 있었던 기술인데 받아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직접 뭐 개발을 했는데 미국도 선뜻 내주지도 않는 네. 기술이고 오히려 기술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러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협력도 국제적으로 협력도 불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스스로 개발을 해서 닦아나가는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참 관련자분들이 이번 발사의 성공을 기원을 하고 계실 텐데요. 2차 발사 때와 3차 발사 때 좀 차이점을 보자면 일단 3차 발사에서는 목표 궤도인 고도 550km에 오르게 되면 네. 탑재 위성들을 20초마다 이제 누리호에서 분리를 해야 하는 네. 정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때와는 좀 또 다른 추가적인 기술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뭐 2차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이거 실을 수 있는 그 짐의 무게죠. 페이로드가 1.5톤 정도로 해서 쇳덩어리를 큰 쇳덩어리를 한 1톤짜리 이렇게 놓고 예. 그다음에 검증 위성이라는 거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검증 위성을 갖다가 사출을 시켜서 사출이 제대로 되는가가 예. 성공의 기준이었다고 보면 이번에는 이제 소형 위성 180kg짜리 소형 위성 한 대 싣고 예. 그다음에 뭐 큐브 위성들 뭐 7개 실어가지고 이게 이제 제대로 궤도에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이번에 삼는 것인데 그 위성 자체도 저번에 이제 검증 위성이라고 해서 그냥 신호나 받는 그런 것인데 예. 이번에는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 그러한 위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위성 자체의 그 퀄리티가 좀 틀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만큼 위성, 발사체 여러 가지가 또 우리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기술 집약적인 부품들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앞서 위성 또 엔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예정대로라면 사실 연료 탱크 또 산화제를 채우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 연료통 이런 거 하나도 사실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부품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누리호가 길이가 이제 48m, 예. 47m, 48m 된다고 보면 연료통이 큰데 그 예를 들어서 한 10m짜리 그 수통에다가 물을 한번 채워보면 밑에 수압이 굉장히 많은 수압이 걸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그 연료통 큰 긴 연료통에 연료가 차게 되면 네. 밑에 하중이 굉장히 큰 하중이 걸리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기술이 좀 모자라긴 모자라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요. 다른 네. 나라보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잘못하면 밑에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런 거 만드는 그 구조도 구조도 격자 구조라 그래가지고 이런 그 삼각형 이런 격자로 네. 이렇게 만들거든요. 보강을 할 수 있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깎아서 만들거든요. 네.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게. 연료통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깎아서 만든다. 수작업이라는 것보다는 네. 기계로 깎아서 만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상당히 만들기도 쉽지 않고 복잡한 과정이다. 뭐 이렇게 네네. 볼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네, 지금 4시 10분, 약 7분 뒤에 과기부 오태석 1차관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네, 누리호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가 연기가 됐는지에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4시 10분에 현장 연결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오태석 차관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좀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이 됐는지 또 네네네. 발사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걸 들으면 제가 좀 더 잘 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다시 한번 누리호 3차 얘기로 돌아가서 당초 위성, 실용 위성을 550km 궤도에서 사출하게 돼 있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전에 1차 때나 2차 때는 조금 더 높은 770km였던가요? 고도로 네네네. 알고 700, 네네, 700km 정도. 700km 고도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낮은 고도입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위성이 그 사실은 지구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네. 예. 지구를 더 잘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유명한 키홀이라는 위성이 있는데요. 그건 고도를 막 바꿔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북한이 무슨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고도를 내려서 자세히 봤다가 고도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위성의 임무에 따라서 네. 고도를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엔 검증 위성이었기 때문에 700km 네. 고도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본 거고요. 예. 이번에는 실용 위성의 임무가 550km 정도의 임무로 하는 거기 때문에 550km를 해서 지금 위성을 사출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네. 당초 1, 2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또 저녁 시간대 이 발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뭐 매스컴에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갖고 뭐냐면 그 여명 황원 궤도라는 그런 걸로 해서 예. 그래갖고 그 던 더스크 오비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영어로 말하면 선싱크로너스 오빗이라고 그러는데 태양 동기 궤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그 중간 경계로 해서 네.
위성을 띄워서 태양 전지판을 항상 태양에 향하도록 해서 그 전기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성이 그러한 그 광학 카메라가 달린 그 위성이 아니라 계급부 그 레이더가 달린 네. 그러한 그 위성이기 때문에 전기가 무지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전기를 받기 위해서 태양 전지판을 태양을 항상 향하도록 해서 그렇게 이 태양을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예. 이런 궤도를 갖게 만든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네. 저녁 시간대 발사한 것이다. 그게 사 위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게 한마디로 뭐 다르게 얘기하면 스파이 위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군사 위성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그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누리호 3차 발사가 오후 6시 24분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3시간쯤 전에 기술상의 문제가 발견되면서 발사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항우연 연구진이 세부 상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누리호가 오늘 예정 시각에 발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과기부가 관련해서 원인을 확인하는 대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잠시 후 10분쯤에 현장 연결해서 결과 브리핑 현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 10분에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이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브리핑이 시작되는 대로 직접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발사가 연기되더라도 이것이 실패라기보다는 당연히 좀 발생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절차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조금 어떤 그 에러가 좀 있으면 그거를 갖다 잡는 과정도 하나의 그 발사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 많은 분들께서 오늘 3차 발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누리호가 상공을 가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기 때문에 발사가 연기되는 점으로 인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것이 실패라기보다는 더욱 완벽한 성공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본다면 한 걸음 후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술로 발사체를 만든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네, 우리 기술로도 어렵지만 우주 발사체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비롯해서 큐브 위성 등 총 8개의 실용 위성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탑재 위성들이 20초마다 누리호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큐브 위성들을 사출하는 건 그렇게 많이 고도의 기술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20초마다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사출을 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초속 한 7.4km인가요, 7.5km인가 이렇게 되는데 20초마다 하면은 한 15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발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술은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예. 지금 저희가 브리핑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인 10분부터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곧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 연결해서 발사와 예. 관련된 얘기 누리호 들어보도록 발사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오태석 차관님께서 브리핑하시겠습니다.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태석입니다.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 중 저온 헬륨을 공급하는 밸브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의 통신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하루 전인 어제 오전 발사대로 이송해서 기립 후에 발사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엄블리카를 체결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해당 문제는 그 기존 점검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늘 발사 당일 오후 3시경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밸브 자체는 문제가 없어서 수동으로는 작동이 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밸브 운영 시스템 자체가 피해로 자동 운영 모드에 가면 다시 문제 이상으로 해서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6시 24분으로 예정된 발사는 취소하기로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발사체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어서 발사체는 기립 상태를 유지한 채 오늘 오늘 중으로 항우연 기술진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작한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의 문제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발사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오늘 저녁에 이루어질 시스템의 문제 원인 파악 및 해결 여부에 따라 달려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발사대를 이렇게 기립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내일 오전 중으로 만약에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발사 가능 여부를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있으신 분 말씀 주십시오. 예, 저 먼저 김봉수 기자. 예. 취소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대로 좀 듣지를 못했고 약간 발음도 잘 안 들렸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본부장께서 정확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우연 고정환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전 12시 24분부터 발사 운영 절차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제일 먼저 진행하는 업무가 발사체 내부의 추진기관 구성품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상이 발견이 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발사 제어 컴퓨터가 발사 전체 진행하는 제어 컴퓨터가 있고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간에 통신 이상이 발생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저희가 어떤 절차를 수행하고 하는 것이 지금 장애가 있어서 발사를 오늘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발사체 내부의 어떤 하드웨어 이상이 아니라 지상 장비, 통신 이런 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분. 예. 네, 머니투데이 김인환입니다. 어제도 누리호의 이제 전원이라든지 엄빌리컬 타워에 연결이 다 됐는데 어제는 이상이 발생을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상이 발생한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발사대 기립을 하고 점검을 하는 과정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저께 했던 것은 정기적인 연결을 먼저 진행을 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어저께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은 이제 유공합 라인 연결하는 것이 어제 마지막 작업이었습니다. 어제 유공합 라인을 다 연결하고 이제 어제 작업은 종료가 됐고요. 이 유공합 라인이 연결이 돼야 오늘부터 이제 기체 가스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면서 기체 추진 기관 공급계 구성품 점검이 오늘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검을 하다가 이상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예, 기자님. 네, KTV 최유선입니다.
그럼 지금 발사대에 기립된 채로 두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그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위성 우리가 싣고 가는 위성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있겠고 저희가 발사체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위성이 있고 하면은 발사대 내부로 이제 각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끗한 공기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24시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자들이 이제 며칠은 버티더라도 그걸 무한정 길게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날씨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분석 결과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서 그거는 결정이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 원인 파악을 오늘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제 오늘 취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오늘 안에 해결이 가능하고 내일 오전까지 다 정리가 될 수 있으면은 빠르면 내일 발사도 시도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시도하겠다는 지금 시도하기로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예, 국민일보 박상은입니다. 이전에 점검하는 과정에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 한 번 더 발생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내일 발사가 만약에 어렵다면 며칠까지 후보 날짜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발사 날짜에 따라서 시간도 변경이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 발생한 문제는 이전에 1차 발사, 2차 발사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번 발사 준비하면서 저희가 여러 번 리허설을 했는데 그 과정에도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발사 예비일은 7일 추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 예, CBS 이정주입니다. 지금 8개 위성이 3단에 지금 탑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3단이 탑재되어 있는 주탑재 위성 지난번에도 조립동에서 따로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저렇게 기립한 상태에서 위성을 저 상태에서 담고 있으니까 저게 마지노선이 한 며칠 정도 되는 거예요? 몇 시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자세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쪽하고는 확인을 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다라는 언급을 주셨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발사대에서 지금 기립한 상태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충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보통 큐브 위성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시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우선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전에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처음으로 실전 위성을 8기를 실었잖아요. 8기를 싣고 나서 이런 사고가 있을까는 플랜 B가 있었어요,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게 미리 계획된 플랜 B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시나리오에 있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수많은 부분품들이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수단들, 예를 들면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관련 기업체분들이라든지 또는 저희 담당 연구원들이라든지 항상 이렇게 대기를 하고 발사 운영을 진행하도록 저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 담당하시는 기업체분들하고 저희 연구원들이 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발사 취소 선언한 이후부터 지금 원인 파악을 위한 작업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네. 예, 다른 기자님 질의. 네. 예, 중앙일보 고석현입니다. 지금 연료랑 산화제 충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얼마나 또 버틸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연료 산화제 충전에는 아직 들어가지가 않았고요. 저희가 추진기관 공급계 점검이 끝나고 나면 산화제 공급을 위한 냉각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직전에 지금 멈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산화제하고 연료는 아직 주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른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나리입니다. 네, 작년 발사 때도 그렇고 기립 과정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조립동으로 이동해서 점검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기립 상태에서 점검하는데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이런 점 궁금합니다. 지금 그 발사체라는 게 워낙 많은 부분품들이 발사체에도 들어가 있고요. 발사를 하기 위해서 발사대라는 시스템에도 수만 가지 부분품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하드웨어들이 이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뭐 조금씩은 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이거는 외국의 발사 과정을 봐도 아마 충분히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대충 무마를 하고 가다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문제를 파악을 하고 보완 조치를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발사를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발사하고 틀린 점은, 지난번에는 저희가 발사체 기체 안에 있는 센서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조립동으로 가지고 와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서 기체를 내린 부분이고요. 지금은 발사체 기체가 아니라 그 발사 운영을 하는 그 제어 컴퓨터 간의 이제 문제들이기 때문에 발사체는 세워둔 채로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간영우라고 하고요. 그 아까 나온 질문 중에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발사가 연기되면 발사 시간도 변경이 되는지랑,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이제 문제의 원인 파악을 하고 해결이 되면 내일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정하는 마지노선 시간은 뭐 언제쯤 결정이 날지 궁금합니다. 지금 내일 만약에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발사 시각은 동일하게 6시 24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사 운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중요한 부분은 원인 파악하고 보완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중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늦게까지라도 이제 확인을 작업을 계속 할 텐데, 오늘 내일 이른 시간까지 그 원인 파악, 그 다음에 보완 조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기자. 여기 잠시만, 여기 앞에 먼저 하시죠. 예, 연합뉴스 조승환 기자입니다. 그 이제 통신 장비 문제일 거라고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 장비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럼 소프트웨어 문제면 해결이 좀 빨리 되는 거고, 아니면은 장비 문제나 이런 거면 좀 늦춰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통신 장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끼리 이제 돌아가면서 어떤 데이터 커맨드 이런 걸 주고받는데 그게 거쳐 지나가는 통신 장비 문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하여튼 뭐 차이 없이 저희가 점검을 다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기자는 김진영 기자님. 네, 한국경제신문 김진원이고요. 그 이 소프트웨어의 지금 문제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이게 1, 2차 때 썼던 소프트웨어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쪽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쪽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둘 사이에 이제 커맨드와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실제로 그것이 뭐 두 개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거쳐가는 그런 그 경로상에 있는 하드웨어들도 또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묵수 기자. 예, 아까 차관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셨을 때 밸브 얘기를 하셨길래 저는 뭐 밸브가 또 문제가 있나 지난번처럼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컴퓨터 간 통신 이상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밸브를 자동으로 이제 동작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도를 한 것이,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동작을 시키면 밸브가 동작을 하냐, 이런 것까지 점검을 했는데, 지금 밸브는 동작을 하는 거로 봐서는
어떤 그 밸브 자체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밸브가 무슨 밸브죠? 저희 극존 헬륨 라인 해압시키는 밸브입니다. 해압 밸브, 해압시키는 밸브, 해압. 압력을 빼는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질문 더 없으시면 브리핑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은 그 누리호 안에 그 극저온 영하 180도에 228호 헬륨을 충전하는 그 탱크가 있는데요. 그 탱크 쪽으로 헬륨을 공급했다가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체에 있는 밸브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밸브이고 그 지상에 있는 밸브를 제어하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누리호 3차 발사 취소와 관련한 발사관리위원회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요약하자면 오늘 오후 6시 24분에 예정됐던 누리호 3차 발사는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에 통신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이 누리호 발사체 자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누리호는 기립 상태를 유지한 채 오늘 중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원인 분석 해결을 시도하고 여부에 따라서 내일 발사가 가능한지를 파악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내일 오전에 정비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내일 발사를 시도할 예정이고 이렇게 내일 발사가 가능하다면 발사 시각은 오늘과 동일한 오후 6시 24분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네. 교수님과 관련해서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려했던 발사체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통신 과정의 문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통신 과정인데 통신 과정에 무슨 센서가 연관될 수도 있고 뭐가 연관될 수도 있는 잘 모르니까 그건 아마 점검을 해봐야 될 거고요. 통신 원인이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하드웨어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이것을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뭐 이것도 달라질 수 있죠. 네. 문제 발생 부분과 관련해서 수동으로 할 수 있는데 발사 자동 운용 피해로가 멈출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해서 이게 그 밸브니까 기계적으로 작동을 하냐 안 하냐를 갖다가 아마 점검을 수동으로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일단은 그 발사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 밸브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나 없나 그것을 아마 수동으로 점검을 봐서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한 이 부분을 이제 모르고 발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밸브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아예 발사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발사를 했다 그래도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고 아주 사고가 될 수 있는 거죠. 브리핑 내용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밸브가 자동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 통신 이상으로 인해서 밸브가 자동으로 동작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발사 자동 운용에서 발사를 중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정된 발사는 일단 취소했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좀 생각되는 부분이 1차 때와 2차 때는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를 모두 채운 상황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채우기 전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연료를 빼는 작업이 없으니까 좀 손쉬울이라고는 보는데
이 밸브가 또 그 연료를 지금 쿨링 작업을 연료 넣기 전에 그 냉각을 좀 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네.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연료를 주입하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저번보다는 연료를 빼는 그런 귀찮은 작업이 없으니까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1, 2차 상황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오전까지 문제를 해결해 보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내일 같은 시간인 내일 오후 6시 24분에 발사를 네.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뭐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일 오전까지 문제 해결 좀 가능할까요?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희망적으로. 희망적으로. 네. 예. 그러길 빕니다. 네. 통신 일단은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이상이 아니고 통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별다른 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내일 오전 안에 문제가 해결돼서 내일 오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좀 발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발사체 그러니까 누리호 발사체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통신 장비, 통신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발사는 무산이 됐는데 지금 기자들도 계속해서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일단 오늘은 누리호를 기립한 상태로 유지하겠다 이런 네. 얘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밤 누리호를 발사하지 않고 기립한 상태로 유지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중상에서 네. 연료를 채워놓지 연료나 산화제를 채워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발사체에 무리는 안 가리라고 보고요. 네. 일단은 그 현재 상태로 아마 지금 그 항우연 당국자들도 얘기를 했지만 그 소형 위성에다가는 충전을 하고 큐브 위성에다가는 충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예.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충전 여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점검을 할 겁니다. 위성이 견딜 수 있는 시간에 따라 기립 유지 시간이 달라진다. 견딜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그 충전 여부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겠죠. 예, 뭐 그 하중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고 일단 그 나중에 발사가 돼서 디플로이가 되면은 태양 전지판으로 해서 충전이 되는 상태인데 지금은 다 그 발사체 안에 있기 때문에 충전이 예. 안 되는 상태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가 희망적으로는 내일 오전 중에 좀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내일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발사되기를 바랍니다만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견되면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일단 내일 발사하는 것보다는 좀 우선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교과서입니다. 네. 이게 참고서고 교과서니까 예. 뭐 이런 걸 해결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본다면 우리 기술로서 발사체를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이런 과정도 더욱 완벽한 발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있었던 통신 장비의 문제가 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일 날씨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또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내일 비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비가 오거나 하면은 당연히 다시 기립대에서 누리호가 내려와서 조립동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뭐 예. 비가 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낙뢰라든지 네.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조용히 비만 와주면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비만 왔을 경우에는 발사가 가능한 겁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이상이 아니라 지상 장비 통신 문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컴퓨터 간의 통신 이상이 발생을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차 발생에서는 발사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였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기립 후에 어제에서 점검을 했을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라고 지금 전해졌거든요. 오늘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새롭게 발생을 한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뭐 고종환 본부장이 뭐 소프트웨어가 똑같다 그러는데 예. 진짜 왜냐하면은 저번에는 고도가 700km였고 지금은 550이고 시스템도 여러 가지 달라져서
소프트웨어를 건드렸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예. 아마 조금은 소프트웨어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뭐 원인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떤 뭐 밸브 쪽에서의 센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밸브 자체의 문제인지 그것도 한번 뭐 나름대로 점검을 하겠죠. 네. 아까 브리핑에서는 누리호가 어제 오전에 발사대로 이송을 해서 기립 후에 엄블리카를 체결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점검 과정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3시쯤에 이상 현상이 발견이 되면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밸브가 좀 작동하지 않으면서 오늘 예정됐던 발사는 일단 취소를 했는데 뭐 사실 점검을 수십 차례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제 발사 직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뭐 비일비재한 일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뭐 마이너스 3초에 쓰는 일이 너무나 많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한참 전인데 하다가 뭐 그 발생하는 일은 당연한 걸로 여겨야죠. 예. 일단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문제를 해결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내일 발사를 할 텐데 문제가 이제 문제 해결점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발사대가 지금 기립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기립을 한 상태에서 점검을 했는데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다시 이제 이동을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건가요? 내일 오전 중에 예. 파악이 안 되면 나머지 위성들이 충전돼 있는 것도 예. 모자라고 그래서 전기량도 모자라고 그래서 아마 조립동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면 또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내려놓고 보는 시간이라든지 시간이 근데 지금 7일 정도 여유를 잡아놨다 네. 그러니까요. 조립동 예. 들어가서 또 빨리 하면은 또 나올 수도 있죠. 예. 발사 예비일이 7이 추가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가 아니라 이런 거 잡을 때는 좀 여유 있게 잡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위성이 발사체를 이렇게 발사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잡아놓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잡아놓으면 그 우리 뭐 1단, 2단 로켓 다 쓰고 나서 네. 쓰고 나서 연료를 다 쓰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거기에 배들이 안 지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통보를 해서 7일을 잡아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7일인 겁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정됐던 누리호 발사 무산과 관련해서 앞서 발사관리위원회가 밝혔던 브리핑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 6시 24분으로 예정됐던 누리호 3차 발사는 무산이 됐습니다.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의 통신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누리호 발사체 자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누리호는 일단 기립 상태를 유지하고 오늘 중으로 문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사관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 무한정 길게 버틸 수가 없어서 날씨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뒤에 일단 원인 파악이 급선무다. 정비가 가능하면 내일도 발사가 가능하다. 내일 발사를 시도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발사 예비일로 7일이 추가가 돼 있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박정서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 모시고서 좀 길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부디 좀 빨리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내일 예정된 시각에 저희가 발사를 성공했다라는 이런 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